안녕하세요. 정진모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 구역 인도자, 또 우리 권사님들, 추운 날씨에 별일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영상을 업로드해서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구역 인도자 모임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을 미리 준비한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트레디셔널한 구역 인도자 모임이라면 다 모이시고 제가 1시간 강의하고 "잘 들었다."라고 집으로 가는 것이 보통 전통적인 모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역 모임을 인제 앞으로 소그룹으로 하려고 한다면 소그룹 세팅에서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께서 함께 모임을 가져봐야 됩니다. 함께 그 모임 속에서 쉐어링도 해 보고 박수도 쳐 보고 함께 북클럽 세팅에서 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의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서 원하는 구역 예배와 또 말씀 나눔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가 먼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혼자서 먼저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주일에 와서는 실제로 가급적 소그룹을 하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뒤에 보시는 화면은 주일날 받으실 자료 화면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역원들에게 모두 나눠 드릴 화면인데 타이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25년 2월 볼티모어 교회 구역 예배 앤드 말씀 나눔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볼티모어 교회는 두 가지 파트로 구역 예배를 진행합니다. 하나는 구역 예배, 트래디셔널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은 말씀 나눔입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는 구역에서는 구역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일반 구역에서는 구역 예배 이후에 말씀 나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놓은 대로 하시면은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1번입니다. 시작 기도. 구역장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명이 모였으면 이제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구역장이 시작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송가를 부르시면 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는 구역원 중에서 누구에게 미리 부탁해 놓으시면 돌아가면서 구역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면 기도 훈련도 되고요.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표 기도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드디어 말씀입니다. 말씀 파트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딱 드리고 "이걸로 말씀 전하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할 말씀 구절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렇게 구역장이 멘트하시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수도 있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역장님이 혼자서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역장님께서 본인의 것을 막 얘기하실 필요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밑에 내용을 읽으시면 됩니다. 박스 안에 내용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한 4가지 패러그래프 정도로 아주 짧은 말씀을 제가 집어 넣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오늘의 양식, 그 오늘의 양식의 데일리 디보셔널에 들어있는 건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 구역 예배 쓰기가 참 좋습니다. 물론 북클럽 세팅으로 말씀 나눔으로 쓰기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약간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예배로 진행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께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앞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 비행을 실현한 라이트 형제, 하지만 성공을 향한 이들의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 4패러그래프 정도 되니까요. 만약에 이게 혼자 읽기가 부담이 되신다면 돌아가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텐데 이 내용을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구역장님께서 직접 끝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전기 작가가 라이트 형제 성품을 찬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성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려고 역경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고난이 저를 시험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소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마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같이 읽고 그 말씀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끝났으면 5번째는 광고입니다. 교회 중요한 일정을 미리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어떤 스케줄이 있습니까? 2월 9일에 재직 수련회가 있죠. 식사를 제공합니다. 수고해 우리 친교회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6일에는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쉐어해 주시고 특별히 재직 수련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직분자들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짧게 강의하고요. 함께 워크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모여서 올 한 해 위원회로 섬기면서 어떤 부분을 강점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광고를 하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말씀 나눔입니다. 이미 구역 리더분들에게 한번 설명도 드렸고 전체의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구역 리더분들도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앞으로 구역 예배 말씀 나눔은 존 파이버 목사님의 데일리 디보셔널,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솔리드 조이스를 바탕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아티클을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현재 볼티모어 교회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뽑아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에 나눈 아티클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볼티모어 교회 2월에 맞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티클을 뽑았습니다.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멘트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면 함께 보실 것은 존 파이프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라는 아티클입니다. 먼저 이 시간을 각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누군가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아무 컨텐츠 없이 그냥 사는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존 파이프 목사님의 데일리 디보션을 먼저 개인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약간 무료하다고 생각되시면 뭐 이렇게 셀폰으로 찬양 같은 거 같이 틀어 놓고 들으셔도 되고요. 조금만 너무 크게 하면 방해가 되니까 조금만 해서 볼륨을 약하게 해서 틀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아티클을 읽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별로 길지 않죠. 이렇게 뒤에 화면이 보이실 텐데 별로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아티클이지만 정말 좋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읽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미 훈련해 보신 것처럼 제가 드린 폼에다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글의 요약. 요약이라는 것은 사실 서머리인데요. 제가 보니까 서머리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구역 예배 때는 항상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글을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적어 보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읽어 보시고 각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적어 보는 겁니다. 한두 문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5개나 적을 필요는 없고 나는 제일 마음에 든다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적고 나서 뭐 해야 되느냐?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이런 게 마음에 와닿다. 난 이런 걸 느꼈다.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용입니다. 글의 내용을 읽고 당신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모임 전에 당신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적어 보십시오. 충실하게 적어야 됩니다. 사실 이 적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익숙하신데 어떤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부드럽게 권면해 주십시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짧게라도 한 문장이라도 적어봐라. 그러면 구역 모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70대 후반 어르신까지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아티클을 읽으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폼에 제가 드린 폼에 맞춰서 요약과 느낀 점과 적용을 적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쉐어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구하는 쉐어링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아니면 그냥 우리 사는 얘기 친교를 위해서 나누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티클을 읽고 그 아티클을 읽은 것에 대한 것을 쉐어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쉐어링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구역 모임에서 말씀 나누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규칙을 매번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이번에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구역 예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역장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으면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도 넣겠습니다. 1번. 가능하면 한 번에 한 가지씩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헷갈려서 기억을 못 합니다. 피드백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두 번째, 예 혹은 아니오에 대한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느낀 점은 어떠셨어요? 물으면 좋았습니다. 끝나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좋은 쉐어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구역 인도자께서 이렇게 물으십시오. "왜 좋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구역 예배는 구역장님이 구역 말씀 나눔은 구역 인도자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구역 인도자께서 이것을 가장 주의 깊게 들으셔야겠죠. 물론 나중에 되면 구역장님들도 이것을 하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처음에 타겟은 구역 인도자입니다. 이렇게 예 혹은 아니오에 대한 이유를 꼭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주제를 벗어나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 얘기나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가급적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 서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면 물론 인도자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대한 공평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지금까지 쭉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만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힘듭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의견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읽고 나눠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계속 막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 계속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 수도 있다. 듣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집중력이 한 3분 정도가 한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발표하실 때는 3분 정도 안에 발표해 주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십시오. 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 그렇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라.'라고 듣고 계시겠죠? '아하.'라는 추임새를 넣고 계시겠죠? 이미 저희 여러 번 훈련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줄 몰랐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추임새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액션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자, 그리고 책의 내용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제 생각은 그런데요."라는 것보다는 "아 이번에 보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연결을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북클럽 세팅을요 나눠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트레디셔널한 구역 모임은 한 사람만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루한 부분이 있고 한 사람의 경험에서 밖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북클럽 세팅, 아주 이지한 이러한 북클럽 세팅으로 들어가면 서로의 다양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구역 모임에 들어가거나 소그룹 모임을 하면 많이 배웁니다. 저는 항상 배운다는 마음으로 인도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말씀을 나눌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구역 인도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역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존 파이프 목사님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폼에 맞춰서 요약과 느낀 점 적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첫사람이 발표를 합니다. 랜덤으로 누가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인도자께서 정하실 수 있고요. 제가 나중에 팁은 따로 오프라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써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모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하나? 제가 멘트를 다 적어 놨습니다. 심지어 모범 멘트를 다 적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인도자께서 뭔가 장황하게 내가 오프닝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분 저도 북클럽을 실제로 인도할 때는 아주 심플하게 시작합니다. "누구누구 장로님 준비하신 내용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발표한 것을 요약, 느낀 점, 적용을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느낀 점만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가급적 전체를 다 하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적은 게 이렇게 기록한 게 너무 기니까요. 하나만 할게요."라고 하는 것도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앞으로 몇 개월 정도는 가급적 다 같이 읽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장로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벌써 지난번에 연습했죠.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무조건 박수를 쳐야 됩니다. 멘트도 적어 놨습니다. 인도자가 하는 겁니다. "발표를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심플하죠. 박수는 한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내가 정성 들여서 이걸 발표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요 민망하고 발표 안 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꼭 다른 사람의 발표를 보시고 들으시고 박수 무조건 쳐야 됩니다. 이건 인도자가 꼭 해야 됩니다. 박수를 꼭 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피드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모인 수가 적어요. 4 명이에요, 인도자까지. 그러면
한 3명 피드백 다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모이신 거 보니까 요즘에 우리 성도님도 마음이 불타셔 가지고 다 모였어요. 막 8 명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피드백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분 발표했으면 2분 정도 피드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장황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심플합니다. 대사를 적어 놨습니다. 뭐뭐뭐 집사님, 방금 누구누구 장로님께서 발표하셨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정말 심플하죠? 하지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피드백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좋았던 거. 나는 들으니까 이게 참 좋았습니다. 나와 비슷하게 생각한 거. 저랑 정말 이게 비슷했습니다. 혹은 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라는 거 3가지 정도가 피드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하세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 3가지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피드백 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사람 발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멘트 적어 놨습니다. "피드백을 참 잘하셨습니다." 표정이 중요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짝짝짝짝. 박수를 꼭 치십시오. 발표한 이후에도 박수를 쳐야 되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한 이후에도 박수를 꼭 쳐야 됩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얘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발표와 피드백의 횟수입니다. 한 사람당 한 번씩의 발표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피드백은 모두가 공평하게 횟수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당연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도자 입장에서는 저분한테만 계속 피드백을 시키면 모임이 좀 부드럽게 진행될 것 같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이 구역 모임, 말씀 나눔이라는 것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도 그 횟수를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자께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이 모임 들어가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dense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나눔이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누가 발표했는지 누가 피드백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사람 이름을 적어 놓고 횟수를 표시를 합니다. 이분 한 번, 이분 한 번, 이분 한 번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균등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피드백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자께서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누구도 혼자서 이야기를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냥 집에 가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이번에 모임 때 나 참 하고 싶은 얘기 잘했어. 나는 정말 좋은 모임이었어. 나는 이 모임에서 정말 내가 주인공 같았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렇게 발표 다 끝났고 피드백까지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인도자께서 부담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뭔가 장황하고 멋진 얘기로서 이 모임을 마무리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모임이 좋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멘트를 짧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멘트를 일부러 다 적어 놨습니다. 모범 멘트입니다. "참 잘하셨고요. 오늘 읽고 결심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멘트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멘트로 충분한 것이 이미 성도님들께서 구역원들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서로 얘기 나누고 피드백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인도자가 거기 플러스 알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멘트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전에 해 보니까요. 구역원들이 뭐를 얘기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대로 마무리하기는 아쉽습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도자인 내가 뭔가 더 말을 많이 해야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시간이 남았다.' 혹은 막 '얘기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모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각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 마디씩 듣고 싶습니다. 뭐뭐뭐 집사님 한번 나눠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 모임 때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 한 마디를 추가로 말하면서 마음에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5 명이 돌아가면서 얘기하고요. 뭐 인도자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원 오브 댐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꼭 무조건 '내가 이걸 잘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들으시면 다 좋은 얘기들 하시니까 마지막에 저도 참 좋았고요. 다음에 모임을 이렇게 또 한번 잘 모이면 우리 구역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모임으로 이 정도 멘트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쳤다면 정말 마무리합니다. 모임을 어떻게 끝내야 될까요? 통성 기도로 끝내면 됩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그리고 북클럽을 인도하면서 정말 좋았던 건 저는 웬만하면
통성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킬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통성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아 주십니다. 우리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알았다고 해서 그리고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기보다는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내면에 일어나야 우리가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깊이 이해하고 또 각자의 삶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적어놨습니다. 인도자께서 만드시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적어놨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구역 모임을 두 가지 단계로 합니다. 하나는 구역 예배와 말씀 나눔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구역 예배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그리고 일반 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 예배를 잘 들으신 이후에 말씀 나눔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말씀 나눔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아티클을 읽으시고 폼에 맞춰서 잘 적으신 다음에 그것을 나누면 됩니다. 나눌 때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최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집중도가 높았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팅을 딱 듣고 나면 바로 드는 생각이 엉뚱한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요,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세팅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혼자서 읽어보고 나름 몇 자 적어보고 그걸 쉐어링하면서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상한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발표하고 피드백하는 걸 내가 보면서 배웁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상한 생각을 조금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쉐어링하는 그 단계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느냐?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게 맞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통된 생각은 저거구나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거의 뭐 10년 넘게 했으니까요. 10년 된 것 같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어쨌든 제가 이 푸클럽 인도하면서 느낀 것은 엉뚱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만약에 너무 어려운 질문이 나왔다라면 구역 인도자분이 다 해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다음에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주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볼티모어 교회 구역 인도자분들을 모시고 오리엔테이션 한번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전체를 모시고 구역 오리엔테이션 한번 했잖아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볼티모어 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